예비 후보 등록일이 12월 15일인데요. 내년 총선요. 아직 선거구 획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선거구 획정이 되지 못하면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의학 국회의장이 여야가 빨리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고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합니다. 아니 뭐 여태까지 어떤 사안들이 통과 안 돼도 항상 뒷짐지고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던 정의화 의장께서 어찌된 일로 이 일에는 배수의 진을 쳤는지, 이런 문제들을 노동개혁 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에도 배수의 진을 좀 일찍 치시기 그러셨습니까? 자, 국회는요 어제 이 폐회를 하면서 정기국회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였습니다. 1시간 58분 만에 117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0개 이상의 법안이 통과된 사례 중에서 11번 있었는데 한꺼번에 100개 이상을 통과시킵니다. 한 개 법안이 통과되는 평균 시간이 1분 31초로서 이전에 있었던 1분 32초의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그 많고 많은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작 78분간 이랬다 어쨌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114개를 총알같이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잠깐 정의하는 사이에 의원들이 다 흩어져서 60명밖에 없었답니다. 정족수가 안 돼서 10분 동안에 방송을 하고 긁어 모았어. 마지막 3개도 겨우 통과시키는데 개당 1분 31초가 걸렸습니다. 자, 1분 31초 만에 질문도 대답도 없이 검토도 없이 투표하는 속도도 1분 31초 만에 한 개씩은 안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회 정말 놀랍습니다. 가끔씩은 슈퍼맨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보통은 지렁이처럼 군뱅이처럼 기어다닙니다. 자, 이런 국회를 이끌어 오신 정의화 의장이 선거구 획정을 특단의 대책으로 배수진을 치겠다. 어찌할 겁니까? 선거구야말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직접 출마해서 뛰어서 싸울 경기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격투기 경기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복싱으로 하자, 한 사람은 레슬링으로 하자 그러면 복싱과 레슬링을 섞어서 규칙을 만들어야 경기가 성립이 되지. 지금 경기할 당사자들이 룰을 합의 안 하는데 레퍼리가 룰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룰을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구 획정은 여야 1, 2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직권상정을 한다. 뭘 갖고? 안이 있어야 직권상정을 할 거 아닙니까? 안이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는 농어촌 지역이 1대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구 편차. 그것 때문에 많이 없어지니까 7개 지역구를 늘린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7석 줄여야 되겠죠. 의원 정수를 300명 유지하려면. 그러면 비례대표를 줄이는데 야당은 그 줄인 부분만큼이 득표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득표율로 얻은 정당의 의석 숫자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 득표했다. 그러면 300석 중에서 30석을 얻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정당이 17석을 얻었다면 13석 정도를 맞춰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1당은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좀 많고요. 2당, 3당, 4당으로 갈수록 이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보충해주자. 비례대표를 가지고. 지금 새정연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 좀 많이 질 거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적어도 많이 져도 40 한 2, 3%는 얻지 않겠냐. 그 정도에 달하는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맞추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새누리당은 안 들어주겠죠. 그런 상황에서 의장이 이 문제를 직권상정이니 무슨 특단의 대책이니 해봤자 안 통하는 거고요. 딱 의장방에 오라고 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열쇠 던져버리고 창밖에 합의해야 나간다고 그래야 될 겁니다. 12일 날 양당의 대표, 원내대표 또 정치개혁 특위 간사들이 만난다는데요. 그냥 두면 또 합의 안 됩니다. 방금은 제가 교양 뽑는 것처럼요. 합의 안 되면 못 나간다고 짜장면 시키고 컵라면 시켜서 먹으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합의를 하라. 그러면 한 3일만 되면 불편한 거 못 견디는 분들이라서 합의가 될 겁니다. 여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뭐 한상경이 때문에 바빴는데요. 그래서 이 좀 그냥 흘러간 뉴스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최고 중진 연석회의는 최고위원과 그 다음에 이 한 4, 5선 이상급쯤 되는 당의 중진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주요 당직자 배석하고요. 이재호 최고위원이 김무성, 서청원 두 양자 간에 이 결선 투표를 합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1차 투표에서 이긴 사람이 2차 투표에서 뒤집어져서 진다면 진 사람이 승복하겠느냐, 그리고 선거 도와주겠느냐, 결국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다. 본선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총선 치르는데 굳이 경선을 또 1차, 2차로 두 번 치르는 제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의원의 이런 입장은 친박계가 결선 투표를 원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압박을 해서 결선 투표제를 하자, 그렇게 그걸 통해서 신인들이나 물갈이를 좀 쉽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친이 비주류를 대표해서 현역들은 결선 투표하기를 원하지 않겠죠. 무조건 1차 투표에서 자기들이 1등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대변인을 맡고 있는 초선 이장우 의원이 민생이 시급하고 대통령도 법안 처리를 걱정하는데 왜 부적절하게 공천 관련 발언을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공격하면서 결선 투표제가 특정인가 특정 지역 배제라니 이명박 정권 때 2인자였던 분이라며 당시 친박을 2008년 공천에서 학살했던 부분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옆에 있던 비박 다른 의원이 대변인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러니까 이장우 의원이 탈레반이냐 하고 공격도 하고, 자, 지금 이제 공천이 룰 삿바 싸움에 들어가니까 여권도 계급장 떼고 지금 붙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역들이나 친이 비박은 이대로 가자. 즉 현역이나 이 현직 당협위원장들은 이대로 가자는 거고, 친박들은 좀 물갈이를 하자, 이렇게 부딪히니까 결선 투표 제도를 놓고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요, 여당의 이 전현직 서울시당 위원장들은 10일 오늘입니다. 총선의 분수령 수도 서울 승리를 위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거물급 여권 인사의 서울 험지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빤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는 대체로 친이 비박계가 우세했죠. 그래서 이 서울시당위원장을 했던 전현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친이 비박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 선거에 나서는 박 대통령 접근을 자처하는 사람이나 친박을 자처하는 사람들한테 서울 저기 강북에 도봉, 노원, 강북 이런 데서 붙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의원 등 전현직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특히 오세훈, 정몽준, 김황식, 안대희, 조윤선, 이혜훈, 이준석 등을 지목, 서울 승리를 위한 자기 헌신과 희생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이 새정년 소속이고 구청장과 서울시 의원 거의 대부분이 새정년 소속이다. 서울지역 국회의원 48석 중에서 31석이 새정년 소속이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힘드니까 이번 총선에서 서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양지에 출마하려 하지 말고 이런 험한데 이름도 높으신 분들이 출마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서울의 김한길, 광진갑, 안철수, 노원병, 박영선, 구루올 같은 지도자급 인사들이 절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서 붙겠다고 좀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부요. 야당도 혁신이라는 명분하에 공천 싸움을 하듯이 여권도 결국은 공천을 놓고 한마디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 될 사람을 선거에 떨어지게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면 친박이 원내에 진입을 못하게 하겠다는 목적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 자체는
뭐 옳을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하겠다면 대통령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은 이정현 의원처럼 사지에 가서 선구를 걸어야지요. 그것이 자신을 키워준 대통령에 대한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히 비박계가 해서 얄밉지만은 말은 맞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 슬피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높이 난다고도 하고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결국 어떤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뭐가 일이 끝날 때쯤 돼서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미네르바 부엉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당적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자, 대법원에 형이 확정된 지가 언젠데 안철수 의원이나 비주류가 친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부패 관련자 척결을 갖다가 맨날 입에 달도록 이야기했는데 이제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의 말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좀 흉내를 내려면 한명숙 전 총리 문제를 정리 안 하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오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수감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죠. 그래서 이 한 전 총리의 척근을 한 총리한테 보내서 당직 문제를 정리해 줄 걸 요청했고 한 전 총리는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문 대표는 자기 주변에 조금 뭐가 났거나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던 척근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불출마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민영배 광주 광산구청장 등 내년에 이 총선에 출마 준비 중인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따로 만나 불출마를 부탁을 하고요. 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 윤건영 특보 등 척근 3인방이라 불리우는 사람에 대해서도 총선 불출마를 재확인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뒤늦게서 이불 저불 끌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이게 미네르바 부엉이처럼 황혼 무렵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야스쿠니 그 용의자 27살 전모씨 일본에 갑자기 가서 일본 당국과 국내 당국도 놀라게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일부 언론이 전 씨가 체포가 예상되는데도 일본행을 택하면서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합니다. 어떤 언론은 제 발로 다시 일본에 간 아들 누군가 시킨 것 같다 라고 전 씨 엄마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제 발로 일본에 다시가 잡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누군가 시켜 보냈을 것이라며 말했다. 또 한국 경찰에 물어도 모른다. 뉴스를 보라고만 한다. 일본에 자국민을 넘겨준 것 아니냐 고도했다고 합니다. 한일 양국 당국과 관련 있는 누군가가 전 씨를 접촉해 일본 경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였다. 이런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언론이 또 잽싸게요. 정부가 곤란하니까 이 말 쉽게 제가 해석할게요. 정부가 곤란하니까 전 씨를 만나가지고 당신 지금 조용히 일본에 가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당신 제발로 일본에 가야지. 정부가 당신을 처벌하거나 불처벌하거나 하는 행태로 나서게 되면 문제가 커지고 당신도 어려워진다. 이런 압박을 넣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가족은요. 이런 이야기할 때 정말 이런 소란을 끼쳐서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누군가 시켜서 보내다니요. 그러면 누군가 시켜서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 설치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가족은 듣기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한상경부터 시작해서 조계종부터 다들 염치가 없어요. 사람이 체면과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